굉장히 에너지 기빨리게 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죠. 남들이 볼 때는 캔디 언니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신나는 것 같죠. 저 있잖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동기부여 영상 매일 봅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남들이 볼 때는 씩씩해 보여도 저도 맨날 흔들리고 매순간에 흔들리고 매순간에 불안해요. 저도 내 멘탈을 잡으려고 그런 영상과 책을 보면서 저를 붙들고 있단 말이죠. 저는 흔들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 딱 와서 나쁘게 부정적으로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멀리 저만치 멀리 둬야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부자와 성공한 사업가들 굉장히 격려를 잘하더라고. 야, 함 사장 이번에 큰 오더 받았다며 대박이야, 맥주 한잔 사. 이거를 기쁜 말을 진정성 있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줘. 진짜 오늘 좋은 일이 생겼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어? 그 사람이 너 친구야. 아드님 얘기 나와서 또 아드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대표님께서 1959년생이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60대. 67? 정말 너무 동안이셔도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60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고 디지털을 공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뭐 자산가도 되셨고 왜냐면 새로운 또 문물을 접한다는 게 또 인스타그램을 뭐 하시는 것과 그냥 보는 것과 내가 진짜 리스까지 올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다르단 말이죠. 어렵고 훨씬 더. 저는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항상 끝자락이라도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쿠팡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수박 같은 거 다 사잖아요. 고구마, 감자까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살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동네 슈퍼에 가서 가격 비교도 모르고 리뷰도 못 보고 수박을 열어봐야 맛있는지 아닌지 아는 상황으로 그 무거운 걸 들고 집으로 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나이가 있고 없고를 나이가 들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 특히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디지털을 접한 거는 제가 유럽 장사를 하다가 유로화가 되면서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지마켓 사장이 제가 아는 사람 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인터파크에서 어떤 강의가 있대요. 저보고 가보라 그러는. 갔더니 대학생이 한 몇백 명이 앉아 있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 언젠가는 당연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앞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그 여행 티켓을 온라인으로 삽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저는 그때까지 탑항공이 제일 쌌거든요. 탑항공에서 해외 스케줄, 출장 갈 때 뭐 파리를 거쳐서 어디 맨날 스케줄을 잡았다고 담당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터넷으로 산다는 거야. 충격이었죠. 그때 제가 생각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난 여기서 뭘 해야 되나? 그때 고민을 한 거죠. 그때 딱 생각한 게 그러면 나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 근데 너무나 당돌하게도 국내도 아니고 그때는 네이버 쿠팡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사실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일본에서 원단을 20대 후반에 30대 초에 일본 도레이사로부터 원단을 수입했었어요. 그때가 2000년 초반 일본 오사카의 사무실. 예, 그거는 그 이후 한참 후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좀 알아요. 원단을 수입해서 코오롱, 잭니콜라스 이런 데 골프 원단 이런 데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제가 무역이 일본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해서 제가 유럽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는 시장이 우리보다 4배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보다 명품이 훨씬 더 앞서서 파는 사람들이고 한국이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내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일본에서 해볼까? 근데 그것도 소매가 아니고 도매로. 근데 제가 일본말을 잘하지 못하잖아요. 조금 몇 마디 할 때예요. 근데 그걸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뭘 할 때는. 왜? 모르는 거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시키면 되잖아요. 그때 한국에 한국 언어를 배우러 오는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학에 연락을 해서 게시판에 붙여다와. 나 이런 사람 구하고 있다. 한국어를 좀 하면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일본 사람을 소개를 받았죠. 3시간에 50만 원. 옆에 딱 앉혀놨죠. 야후에 들어가서 쳐라, 키워드를. 그때 내가 명품 액세서리를 수출했었어요. 그 브랜드를 쳐봐라 이랬더니 쫙 나오더라고. 보내라. 보내는데 절대 여기 한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일본을 원단을 수입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중국 상품을 보면 뭐라 했어? 이거 싸구려. 물 다 빠져. 품질 믿을 수 없어 이랬죠. 그 시대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그런 시각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한국의 유로피라는 회사인데 나 이런 물건 있어 너네 살려면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온라인이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요. 회사를 바꿨어요. 럭셔리 재팬으로. 명품 파는 일본 회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영어 이름을 딱 쓰고 우리는 오사카에 있는 이러이러한 회사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내라 했어요. 하나의 허들을 넘겼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오사카에 있는 이런 회사다. 답이 오잖아요. 계속 그걸로 거래를 한 거예요.
이 회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한 거죠. 끝날 때까지 내가 한국 사람이란 걸 몰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의심이 많으니까 그래도 하나씩밖에 오더를 안 해요. 샘플 오더. 근데 그 하나를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주위에 사업가가 많잖아요. 수출하는 사람도 많고 수입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 했냐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의뢰를 할 때 생산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어도 처음에는 크렘을 딱 친대요. 정신교육 시키려고. 이 정도도 안 돼. 네가 완벽하게 생각하는 이거도 안 돼라는 그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이 샘플 하나도 정성을 들이고 포장 하나. 이 사람들은 선물을 받은 포장지를 버리지 않아요. 포장지를 그만큼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우리는 쫙 찢어서 버리잖아요. 맞아. 얘네는 다리미로 데려가 그걸 선물해요. 지금도 일본 손님이 저한테 그 포장지를 예쁜 거 다 갖고 와요, 선물로. 그런 그 문화를 이해하는 거. 우리가 뭘 팔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알잖아요. 네. 알으니까 제가 포장지 하나까지 패킹도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손님이 1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억대가 된 거예요. 거기서 벌은 돈을 제가 청담동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사람이 우리는 뭘 시작할 때 내가 이것을 일본말을 할 줄 알아? 내가 일본을 알아? 이러고 시작하잖아. 내가 온라인을 알아? 모르면 그걸 아는 사람을 데리고 일하면 되잖아. 그게 레버리지잖아요. 네. 제가 인스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런 거죠. 저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너 뭘 잘하니 하고 물어봐요. 제 노션 앱에 보면은 사람들의 인명부가 쫙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옆에서 얘는 뭘 잘하는 게 다 적어 있어. 잘 못하면 이제 그 명부에 사라지나요? 아예 올라가잖아. 아예 업로드가 안 돼요. 업로드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무사면 세무사가 다 특색이 있어요. 이 사람 상속 전문 네. 뭐 누구.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올라가지 않는다니 슬프군요. 뭐 릴스를 잘해. 네. 이 사람은 사진을 잘해. 편집을 잘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너 뭘 잘하면 다이소처럼 얘기해. 나 이거 잘해, 이거 잘해. 아니 그거 말고 한 개가 뭐야? 하나가 뭐냐고. 그럼 딱 해. 그러면 이제 이 관계를 유지하죠. 잘해주고 또 내가 뭐 상담해 줄 일 있으면 상담 밥도 사주고 이렇게 사람한테 씨를 뿌리는 그 농부처럼 그게 제가 시간을 항상 가져요. 평생에 걸쳐서. 자,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좀 연결해서 초반에 단 10개 릴스로 1600만 조회수를 네. 기록하셨고 지금은 팔로워가 22만 명이시더라고요. 네. 인스타그램 계정 한 달 만에 10만 팔로워 그 당시 네. 달성하셨는데 요 비결은 뭔가요? 저도 인스타그램 관심이 많아서 자기 다움을 한 거죠. 자기 다움을 보여주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네.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철학, 경험, 내 아들, 부모로서 맞아. 내 자녀에게 얘기하고 싶은. 왜냐면 제가 사장을 해봤잖아요. 내 아들이 직장을 인턴 알바하러 간대. 변호사 사무실을 간대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오늘은 엄마가 아니라 사장의 입장에서 내가 봤던 직원의 태도. 그걸 내가 너에게 얘기할게. 너가 이대로 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출근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할 때 엄마 하면서 질문 시작하죠. 그렇죠. 엄마,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대에서는 저축하거나 전세금에 돈을 묻으면 내 돈이 점점 녹아내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 사업소득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야.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동이나 뭐 다른 쪽에 이쁜 영상에다가 나레이션을 딱 넣어가지고 그런 컨셉의 영상의 시초신 것 같아. 그 이후로 이제 무수히 많은 그 컨셉을 따라하는 채널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좀 약간 어색하거나 말투가 어색하거나. 그게 이제 아마 평소에 이제 아들하고 늘 그런 집에서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서로 얘기를 밥상머리 얘기를 했던 것이 아마 왜 너만 알아야 되느냐. 엄마도 30대, 20대가 있고 사실 물어볼 데가 없었다. 근데 너는 태어나는 캔디 언니 아들이고 그래도 이렇게 물어봐서 서로 얘기할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걸 같이 나누는 게 어떻겠냐. 이래서 1년 전에 인스타에서. 자기 다움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자, 인스타그램을 하시니까 인스타그램을 또 많이 당연히 보게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네. 특히 2030, 40이 많이 이제 소비하는 매체인데 명품 사지 말고 명품 데려가셨는데 요거는 좀 어떤 의미고 혹시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셨을 때 정말 좀 MZ세대 분들이 아껴야 하는 소비. 이건 좀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는 거에 뭐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네. 50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게 충분하게 뭐 그걸 사서 이 소비를 하는데 20대에 해야 될 소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시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내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먼저 한다 그러면 루비통 하나 살 거를 100개, 1000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싹이 자라기 전에 짝짝짝짝 잘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아는 게 없잖아요. 맞아. 저는 그 명품을 수입을 처음 했던 걸 이태리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 사업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60이 넘어서 지금 70이 되는 나이에 어떻게 보면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지금이 소득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삶 자체가 훨씬 나아졌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불안감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점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느껴요. 왜 그러느냐? 저는 어떤 배울 게 잘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를 10몇 개를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의를 들으면 그 당시에 너무 신선한 거예요. 이 노트 하나가 사업 계획서가 하나씩 나오더라고. 계속 적는 거야. 들으니 아이디어잖아. 아, 맞아. 그러면서 계속 안 다닌 데가 없어. 고대, 연대 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기 개발을 안 배운 게 없어. 캐나다 가기 전에도 배웠지만 캐나다 갔다 와서 10몇 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그때 알았던 지인들을 다 내버리자 한 거예요.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같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보다는 딸 같은 아들 같은 나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는 일스를 잘하고 있고 이 사람이 옥합방을 키우고 있고 다 저마다 성장을 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저한테 다 직원처럼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 젊은 시절에 제가 골프 칠 시간에 제가 어떤 배움이라는 것에 그런 투자를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내 삶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상황이 불행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내 행복은 그거 말고도 있었으니까. 뭐예요? 저는 사업가잖아요.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 때마다 만들어가서 성취하고 이루는 과정이 저에게는 기쁨이었잖아요. 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할 수 있구나. 내가 처음에는 강남에서 와서 100의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업할 때는 70, 그 다음에는 50. 지금은 인스타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죠. 저는 저희 40년 사업 경험이 인스타를 잘하게 된 것 같아요. 해줄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책 하나 읽지 않아도 내 얘기에 그런 썰만 풀어도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하니까 쿡 찌르면 나온다고. 그게 콘텐츠라는 거야.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거, 내가 했던 실수를 다른 사람은 하지 말으라는 거지. 그걸 나누는 거야. 돈 하는 것도 대학을 왜 가려고 그렇게 막 학원 다니고 난리치고 야간 수업하고 결국은 좋은 직장을 잡아서 잘 먹고 살으라는 거잖아. 우리 말을 왜 돌려 하나 이거야. 돈 공부해라는 거잖아. 돌려 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 왜 미국 이런 애들은 밥상머리에서 돈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마치 그걸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환경을 조성했냐는 거야.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캐나다에 살 때 일요일 날이면 유치원 애가 자기 집 마당에서 안 쓰는 장난감을 꺼내놓고 플리마켓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중학교 애가 아주 부잣집 애가 주말에 가서 골프공을 줍는 걸 한다거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런 걸 우리는 지금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보면 화낼지 몰라도 난 내가 경험한 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각자의 무기가 반드시 한 가지씩은 있어야 한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뭘 잘하는지 메모도 해놓는다고 해주셔서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좀 피해야 할까요? 살아보시니.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에서 제일 큰 환경이 사실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 굉장히 에너지 기빨리게 한다 그러죠. 있죠.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죠.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는 캔디 언니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신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 있잖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동기부여 영상.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든가 시크릿이라든가 매일 봅니다. 오기 전에도 보고 왔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남들이 볼 때는 씩씩해 보여도 저도 맨날 흔들리고 매순간에 흔들리고 매순간에 불안해요. 저도 내 멘탈을 잡으려고 그런 영상과 책을 보면서 저를 붙들고 있단 말이죠. 저는 흔들리고 있는데 누가 옆에 딱 와서 나쁘게 부정적으로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멀리 저만치 멀리 둬야겠죠. 참 특이한 일이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부자와 성공한 사업가들, 제가 인스타나 이 SNS 하면서는 그런 사람을 별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사업을 하면서는요 굉장히 격려를 잘하더라고. 야, 함 사장 이번에 큰 오더 받았다며 대박이야.
맥주 한 잔 사. 이거를 기쁜 말을 진정성 있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줘.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내 사업할 때는 다 이랬었는데 왜 요즘은 안 그런 사람이 많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자랑질 하지 마. 너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지 마. 내가 가장 너가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되냐. 너가 진짜 오늘 좋은 일이 생겼어. 나 22만 됐어. 나 실버 버튼 받았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어? 그 사람이 너 친구야. 누군가의 자랑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 사람이 없다면 너 친구 없는 거라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랑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친구를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책에서 인간관계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그럼 어떤 의미고 또 함부로 인연을 끊으면 안 된다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부정적인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은 당연히 끊어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팍팍 자르잖아요 요새는. 맞아요. 아, 안 맞아 막 이게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만나는 건 3대 역사가 만난대요. 김 작가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김 작가님 그 3대가 모여서 현재 본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같은 형제끼리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 맞아요? 안 맞잖아요. 한 가족이라도. 남이 어떻게 맞겠어? 환경이 3대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온 사람들인데. 틀린 게 아니라 안 맞는 거죠, 서로가.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누구하고도 적을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좋은 말은 일리를 간다 그러면 안 좋은, 우리가 평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 좋은 악담은 나에 대한 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구전으로 떠드는 것이 어디로 가서 저거 할지. 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나하고 조금 오해가 생겨갖고 저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 내가 내색을 안 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들렸거든요. 욕을 더 잘해줬어. 그런 경우에는 더 잘해줘.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오해든 뭐든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 평판이 무서운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저 인간 필요 없어. 너 없어도 내가 살아. 나 먹고 살만해 하고 딱 제껴놨어. 살다 보면요. 꼭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리고 3명 건너면 다 연결되잖아요. 어디 모임에 딱 갔어. 친한 친구 어떤 파티에 초대해서 딱 갔는데 그 사람이 딱 와 있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알고 보니 거기랑 베프야. 곤란해. 살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진짜 한국이 좁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 전에 이제 뭐 서로 그 섭외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유튜브를 한 지 벌써 그래도 7년 정도 됐는데 그 말을 딱 해주신 분이 처음이었는데 섭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김 작가님 평인가? 평판인가? 지금 뭐 그게 좋으시잖아요. 딱 말씀하시길래 처음에 든 생각은 그래도 내가 다행히 나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늘 유튜브를 보니까 그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처음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평판이 좋고 이미지가 좋은 사람. 이런 게 딱 다른 걸 내가 모르니까. 열심히 하고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고 이까지 작가면서 이까지 왔던 사람이란 것만 알잖아요. 맞아요. 결혼을 안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결혼을 못 했던 거죠. 할 겁니다. 그 중요한 몇 가지는 알지만 반드시 내년에 찾고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성실한 사람, 이미지가 좋은 사람. 이게 딱 내리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딱 해준 거죠, 첫 마디. 사람을 통화를 하면 첫 마디에 딱 그걸 해줘요, 저는 항상. 접대성 멘트요. 아니에요. 제가 이 외부 강의를 나가도 사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가 딱 이래. 그러니까 우리 출판사가 한 얘기에서 사인하면서 떠드는 사람 처음 봤대요. 100명이 줄을 서 있어도 다 제가 얘기를 해.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남자가 오면 왜 이렇게 잘생겼니? 이게 첫 멘트예요.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첫 멘트를 해주시는 인간관계 스킬 같네요. 평판 때문에. 네. 나의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근데 살다 보면 친구가 발목이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란 건 사실은 그 나이 때 나와 어떤 생각이든 아니면 수준이든 뭐든 비슷하니까 어쨌든 친구가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좀 더 위로 올라가려고 뭐 성장하려다 보면 친구는 거기에 좀 있다고 하려다 보면 뭔가 친구가 발목을 붙잡으려 하진 않았지만 붙잡히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멀리한 게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릴세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사사건건 따지고 말꼬리 잡고 부정의 언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법에 보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를 일단 인정해. 맞아. 그 의견 참 좋네. 하고 그런데 요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하고
근데 사사건건 그냥 그거 아니지. 말꼬리를 나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 거는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다 해도 좀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꼬리 얘기를 주셨으면 이 책에서도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도 하셨는데 좀 성공한 뭐 부자분들의 말투는 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까 그 친구 사업가 지인분들이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약간 그런 네, 느낌. 굉장히 막 격렬하게 그것도 해줘요. 격렬하게 야 대단하다 이거 막 이래 전화 오면 리스펙트 막 이러고요. 그 사람 이미 나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저거 한다고 막 존경한다 그러고 막 그런 거를 막 날리는 거죠. 정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굉장히 그 긍정적인 대화법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가능성, 파지티브한 것에 굉장히 초점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했을 때 진짜 축하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격려하고 야 할 수 있어 해봐 뭐 이러고. 살다 보니 뭔가 내가 힘든 거나 슬픈 거는 오히려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내 기쁜 거를 공유하는 거는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슬픈 거를 그랬어 이런 게 가만히 돌아서 생각하면은 너도 완벽하지 않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 건지. 뭐 그런 것도 내면에 심리적으로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전문가들이 그런 게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얘기도 별로 하지 말아라.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굳이 하지 말아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나 이랬어. 나 합격했어.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되려면 사실은 친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 그 상대방도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어야지. 그 이제 며칠 전에 아들하고 했던 대화인데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면 되지 않는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꼭 힘들고 필요한 시점에 내가 그 필요한 사람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고 나서 이 DM으로 오는 것에 DM들이 많이 오잖아요. 엄청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너무 수백 개가 오는데 막 그거 힘드니까 막 이래 달았다가 요즘은 좀 막 10줄도 써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막 이런 댓글이 그렇죠. 많아요. 근데 그거 제가 다 달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씩 오는 DM을 쓰는 사람은 1대1의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성의 있게 답을 했었나 도달해보게 되더라고. 이 사람 너무 간절한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정말 진심을 다해갖고 써주기 시작하니까 그 피드백이 오는 게 굉장히 그게 또 달라요. 정성이라는 말. 사람을 사귀되 내가 그 정성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보자.